월요일 아침 7시입니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봅니다. 출근길에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나서 하루만 푹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칙하고 끔찍한 상상을 하면서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죠. 당신의 메일함에는 이미 6개월째 임시 저장된 퇴사 메일이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짜 사표를 던지겠다고 주말 내내 수백 번을 다짐했잖아요. 하지만 막상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숨이 턱 막히는 현실이 떠오릅니다. 다음 달에 당장 빠져나갈 엄청난 카드값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전세 대출금. 결국 당신은 또다시 깊은 한숨을 쉬며 지옥 같은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영혼은 완전히 털려버린 상태죠. 당신을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건 지긋지긋한 회사나 꼴보기 싫은 상사가 아닙니다. 매번 결심만 하고 결국 아무것도 저지르지 못하는 찌질한 내 모습입니다. 사표 하나 시원하게 던지지 못하는 스스로가 너무 비겁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절대 의지가 약하거나 비겁하고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으로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힘이 센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길들이는 잔인한 방법을 아시나요? 아기 코끼리 시절에 아주 얇고 연약한 나무 말뚝에 밧줄로 단단히 묶어둡니다. 아기 코끼리는 아무리 낑낑대고 발버둥을 쳐도 그 밧줄을 절대 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코끼리는 발로 나무를 부술 만큼 엄청나게 커집니다. 하지만 어른 코끼리는 이제 더 이상 말뚝을 뽑으려는 아주 작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절대 이 말뚝을 벗어날 수 없다고 뇌가 완벽하게 포기해버린 겁니다. 당신의 뇌도 지금 이 불쌍한 코끼리와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작고 소중한 월급과 익숙한 회사의 루틴이 바로 그 얇은 나무 말뚝입니다. 그 얄팍한 말뚝이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아주 잔인하게 묶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끔찍한 겁쟁이로 만든 진짜 흉악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퇴사하면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악랄한 기업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아주 무서운 본능을 가지고 있죠. 새로운 직장을 얻는 기쁨보다 지금 쥐고 있는 월급을 잃는 고통을 2배나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미친 듯이 경고하는 겁니다. 나가면 지옥이야 그냥 조용히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라며 끊임없이 당신을 세뇌시키죠. 그러니 10년째 퇴사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제발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너무나 정상적으로 생존 방어 기제를 켠 것뿐입니다. 이건 썩어 빠진 시스템의 비열한 함정이지 결코 당신의 멍청한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코끼리 말뚝을 도대체 어떻게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당장 내일 사표를 던져야 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부터 완전히 버리세요. 대신에 당신의 뇌를 속이는 아주 조용하고 치명적인 심리적 퇴사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섣불리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회사와 나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사에서의 직급이나 상사의 평가를 내 인생의 진짜 가치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김 부장이 나를 무능하다고 욕하면 진짜 내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된 것 같아 뼈저리게 괴롭죠. 하지만 회사는 그저 당신의 하루 중 8시간을 돈을 주고 빌린 차가운 거래처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딱 근로계약서에 적힌 그 8시간 동안만 회사에 당신의 에너지를 빌려주세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회사라는 스위치를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끄는 겁니다. 집에 남은 업무를 바리바리 싸들고 오거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회사 사람 욕을 하지 마세요. 상사의 칭찬 한마디에 목숨을 걸지도 말고 승진에 누락되었다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지도 마세요. 당신은 그저 내 노동력을 깔끔하게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는 아주 당당한 1인 기업입니다. 회사에 깊숙이 꽂혀있던 당신의 소중한 감정 플러그를 이제 그만 차갑게 뽑아버리세요. 이 작은 심리적 거리두기만으로도 숨 막히던 일상에 아주 놀라운 숨구멍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내 머릿속을 맴도는 막연하고 거대한 공포의 실체를 정확하게 마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퇴사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안개가 자욱한 밤길을 걷는 것처럼 끔찍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당장 다음 달 월급이 안 들어오면 나는 길거리로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며 덜덜 떱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팀 페리스는 이럴 때 두려움 세팅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꺼내라고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 빈 종이를 꺼내서 당신이 퇴사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6개월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통장 잔고가 완전히 바닥이 났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당신의 인생이 그 자리에서 끔찍하게 박살나고 끝이 날까요? 아마 당분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거나 부모님께 손을 벌리며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는 하겠죠. 외식을 줄이고 사고 싶은 옷을 참으면서 팍팍하게 몇 달을 버텨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장 굶어 죽거나 길거리에 나앉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상상하며 벌벌 떨었던 최악의 지옥은 생각보다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막연했던 공포를 하얀 종이 위에 정확한 활자로 적어보는 순간 그 괴물의 크기는 확 쪼그라듭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퇴사 후의 가난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서히 썩어가는 내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당신을 묶고 있는 얇은 나무 말뚝을 뽑아버릴 아주 작은 승리의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단단히 빠진 코끼리는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세고 위대한지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무서운 최면에서 깨어나려면 내 삶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뇌에게 다시 증명해야만 하죠. 퇴근 후에 아주 사소하더라도 온전히 당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딱 30분씩 동네를 뛰거나 익명 블로그에 내 생각과 일상을 짧은 글로 써도 좋습니다. 회사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외국어를 조금씩 배우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당신의 뇌는 드디어 낡은 패배주의에서 서서히 빠져나옵니다. 아, 나는 회사의 타이틀이나 상사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무언가를 훌륭하게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이면 마침내 당신을 올가매던 낡은 말뚝을 가볍게 뽑아버리게 됩니다. 회사는 결코 당신의 거대한 인생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무서운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도 회사라는 좁고 답답한 세장 안에 평생 갇혀서 불쌍하가야 할 가엾은 새가 아니죠. 우리를 가두고 있던 세장의 문은 사실 처음부터 아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갇혀 지내다 보니 심차게 날갯짓을 하는 방법을 잠시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시선과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회적 압박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훌훌 털어버릴 시간입니다. 당신의 팍팍한 삶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은 언제든지 새로운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용기 있는 통찰들은 팀 페리스의 위대한 명저 타이탄의 도구들을 참고했습니다.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거인들도 사실은 우리처럼 매일 밤 끔찍한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막연한 공포를 뚫고 나와 스스로의 삶을 눈부시게 개척했는지 이 책이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며 매일 밤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이 책의 지혜를 빌려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밤에는 더 이상 우울한 내일의 출근길을 상상하며 베개에 뜨거운 눈물을 적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깟 얇은 말뚝 따위는 언제든 단숨에 가볍게 뽑아버릴 수 있는 아주 강하고 멋진 사람이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답답하고 지친 마음에 아주 작은 용기와 시원한 숨구멍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다정하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줄 깊이 있는 심리학 이야기로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